네. 이게 화면이 멈춘 줄 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화면을 정면으로 응시해야죠. 아시죠? 이게 모니터 위에 카메라가 있어서 약간 이게 시선이 잘 안 맞아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남양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 가서 오전 내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갈라지고 좀 피곤하기도 한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서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화면을 켰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 내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왔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갈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나중에는 요 밑에 있는 거 화면 안 나오게 하고 제 사진만 띄워놓고 할까봐 눈이 막 되게 작아 보여. 자, 그럼 갑니다. 6번 우리 그때 5번까지 했고 6번 근데 또 화면이 안 나오면 또 이렇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 못생기진 않았죠. 제가 어디 가서 빠지는 얼굴은 아닌데 어쨌든 자, 이제 각설하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번 봅니다. 6번 요 파란 펜인가요? 자,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우리가 정리해고라고도 하는데 정리해고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으세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그렇죠. 정확한 답을 골라내려면 판례에 따라야겠죠. 자, 1번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근기법 24조 제1항에 빼박으로 박혀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는 옳다. 그 다음에 2번 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거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 너도 맞다. 3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과반노조와의 협의 외에 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해서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해고를 협의 절차의 흔결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구나. 이것도 대법원 판례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색깔 바꿔볼게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했어요. 과반노조와 협의했다. 그럼 끝났다. 그런데 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바깥 외자죠. 이 외에 해고의 대상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해해 주세요. 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그러니까 요렇게 급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해고의 대상이 요 상위 급수예요. 요 일정 급수 이상의 근로자들, 직원들만의 대표, 이분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해서 그 대표와, 자, 이분들만을 대표하는 이 대표가 있다면 이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해고를 협의 절차의 흔결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 취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를 했으면 그러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4번 지문, 요 4번 지문이 X입니다. 여기 보시면 옳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죠. 4번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 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근기법 제25조 제2항에 보면 정부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문에는 사용자는 이랬으니까 이거 틀리다. 이거 정부는 이라고 바꿔줘야 된다. 우리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까탈스럽게 나와요. 자, 5번 이것도 맞는 지문인데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죠. 정리해고했을 때, 죄송합니다. 정리해고라고도 하고, 이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그렇게 쓸기도 할게요.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즉, 우선 재고용 의무가 이때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이때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면 재고용 의무는 일단 고용이 됐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입니다. 아시겠죠?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이에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거 이제 우리 지울 거 한번 지워볼까요? 지울 거, 지우지 맙시다. 지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번 제가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그래서 네, 요걸 이렇게 올리더라도 네, 요 글씨가 따로 딱 글씨래. 요 표시한 게 따로 따라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5번 대법원 2020년 최근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니까 이 판결이 확정됐다. if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해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드린 거, 네, 화살표가 잘 안 그려지네. 그리고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즉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입니다.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그러면 다음 페이지,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7번 문제인가요? 7번. 좋습니다. 7번 문제.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한 지 두 번째니까 꼼꼼하게 한 지문, 한 문제 해결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같이 보고 객관식 문제 푸는 걸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자, 7번. 자, 그럼 7번 갑니다. 7번의 답은 2번이네요. 2번. 목소리가 진짜 자꾸 갈라진다.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좋다.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 영업양도네요.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자, 가봅시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이건 옳은 지문이겠다. 그쵸? 미리 이제 답이 2번이라는 걸 봤으니까.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업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요걸 다 그림은 지울 거예요. 뭐 영업의 일부를 요렇게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영업 전체를 요 영업 잘 안 그려지냐? 영업 전체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다. 그럼 A를 우리가 양도기업, 그 다음에 양기라고 쓰면 안 되겠다. 양도기업이라고 써야겠다. 그럼 B를 우리가 양수기업이라고 하죠. 양수기업. 요 펜이 자꾸 미끄러져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그림으로 예쁜 도식화? 어쨌든 나름 도식화해서 설명했으니까 요 깔끔하게 지우고 이제 지문으로 갑니다. 지문. 2번 지문이 왜 틀렸느냐? 영업양도에 의해서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승계 후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다. 야,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지만 포괄적으로 승계됐잖아요. 그쵸? 포괄적으로 승계됐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 봅니다.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니까 승계 전, 그리고 승계 후, 승계 전과 승계 후가 있는데 요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이 더 근로자에게 요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에 당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이는 그렇죠. 승계 후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거 더 유리한 요거 적용해야지 이 얘기네요. 자, 그러면 3번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은 올바른 지문이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볼게요. 영업의 전부가 양도된 경우, 아까 제가 그린 거 있잖아요. 그쵸?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아까 그림에서 전부 이렇게 빨갛게 그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지워버렸는데. 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 전부가 양도됐는데 이거 특정한 근로자, 특정한 근로자, 어떤 특정한 근로자? 해고되신 분, 이분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이분은 갈 데가 없어. 영업이 전부가 양도가 됐으니까 이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그렇구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가 된 경우에요. 자,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4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요 3번도 최근 판례였고, 방금 본 요 3번 최근 판례, 4번도 최근 판례, 5번도 최근 판례입니다. 4번.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다. 영업시설을 양도했네. 그런데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이게 키워드죠. 여기가 이제 답이 뭐다? 이거 올바른 지문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영업한 부분만으로도 종래 조직이 유지가 된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 깨끗하게 지울게요. 자, 조직화된 업체를 죄송합니다. 목이 갈라지니까 혀도 꼬여.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1번 지문에서. 이거 올바른 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의 양도다. 이거는 시설 양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영업의 양도다. 영업의 양도다. 자, 그러면 5번 갑니다.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지. 그쵸? 근로관계 난 저쪽 가기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한다. 다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아까 양수기업 그림 떠올리시죠?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자, 우리 판례 최근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지울 필요가 없죠. 바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8번. 와, 8번이 답이 안 보인다. 8번이 답이 안 보인다. 자, 그럼 볼게요. 근로기준법상 봅시다. 근로기준 법령상 구제 신청과 구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그렇다면 우리 궁금하시죠? 8번 딱 갑니다.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8번의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3번 체크해 두시고 다시 7페이지로 갑니다. 8번의 답은 3번이다. 우리 이제 객관식 해설 강의니까 답을 먼저 빨리빨리 짚어놓고 보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옳은 것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올바르고 리을은 틀렸네. 한번 볼게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뭐가 틀렸을까? 뭐가 틀렸을 것 같습니까? 볼게요. 보세요. 구제명령 등의 확정,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여기 사용자가 있어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먼저 재심 판정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서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리을이네요. 리을. 그래서 근기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보면 우리 지문이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기역, 니은, 디귿은 다 근기법 지문으로 옳고. 자, 다시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여기 지문을 보세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용자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노위 재심 불복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맞은 지문들 볼게요.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에 따라 당사자를 신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아하, 그렇구나. 제가 여기다 한번 장난해 봤어요. 뭐 좀 해보려고. 자, 바쁘다 진짜.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계약 기간 만료예요. 그러니까 원직 복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근로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그죠? 근로관계가 디엔드 됐잖아요. 그런데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준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정하는 이행기간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해요. 이때 이행기간을 정하죠. 이 이행기간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받은 다음 날이 아니에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이행기간은 30일 이내인데 서면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받은 다음 날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8번 문제 해결이 됐네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9번이 있을 텐데 9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우리 10번까지 하고 잠시 쉴게요. 네, 9번 갑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이런 구체적인 게 시험에 나오네. 우리가 또 이제 문제가 40문제로 늘어나면서 더 디테일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1차 벽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 1차 공부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이 옳지 않다. X네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거 올바르죠.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죠.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가 3개월 이상의 기간, 3개월 이상의 기간, 이게 맞나? 3개월이 막 헷갈릴 수 있죠. 근데 맞다.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구나. 넉넉하게 주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명단 공개는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 공공장소에 몇 년간? 3년간입니다. 3년간. 여기 보이시죠? 3년간. 아이고, 진짜 창피하겠다. 그죠? 자, 3번. 이게 임금 체불하면 안 되지. 3번.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법인의 명칭, 주소를 공개한다. 4번. 관계법령에 따라 임금 등 체불 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게 뭐지? 이거 구체적으로 그냥 생각하지 맙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즉 관계법령에 따라 임금 등 체불 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 즉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니까 체불사업주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사망, 폐업 등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돼버렸으니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기법 43조의 3 제1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올라가 볼까요? 10번. 이런 10번도 또 잘려져 버렸네. 그러나 우리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10번도 잘려졌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려서, 자, 10번은 답이 뭔가 볼게요. 10번의 답은 1번이다. 1번인데 해설 보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이다. 그럼 이게 틀렸다는 거네. 해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통상임금의 100%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게 틀렸다는 거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0번. 근로기준법상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즉 8시간 이내 휴일 근로는 우리 법조문이 있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그러니까 8시간을 일하고 또 2시간을 더 일했다. 그럼 이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100 이상. 아까 답 해설 봤죠? 100 이상을 가산한다. 그런데 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요게 맞죠?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요거 이제 최근에 아예 법을 개정을 해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된다. 이거 주휴일이죠. 주휴수당입니다. 사용자는, 자, 옳지 않은 거 1번, 올바르고 올바르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됩니다. 근로시간 다 끝나고 30분 쉬었다 가세요. 말이 돼, 그게? 안 되지? 예, 여러분한테 화낸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년 미만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우리가 이거 이제 연차휴가인데, 연차휴가를 첫 번째 1년 출근율이 80% 이상 되면 15일, 기본적으로 15일, 우리 가산일수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연차를 우리가 기본형 연차, 요 밖에 안 써져서 그래요. 요쪽으로 나가면 안 써져. 자, 기본형 연차. 두 번째, 지금 말하는 요런 연차를 우리가 월차형 연차라고 부릅니다. 월차형 연차.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휴게 54조 휴게에 관한 규정은 감시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감시 단속적 근로자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에 뭐가 있어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감단 근로자, 감단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죠. 그렇죠? 네, 뭐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건 빼고 일단 감단 승인, 감단 근로자만 말씀드리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지만 적용 제외가 되죠. 그래서 근로시간, 휴게,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번까지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22분 넘었으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제가 만약에 좀 덜 피곤해서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영상을 녹화하게 되면 아마 11번부터, 그러니까 10번부터 11번 사이 요 쉬는 공간을 제가 딱 붙여가지고 기가 막히게 편집할 수 있거든요. 붙여가지고 그걸 업로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물도 드시고 좀 쉬시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녹화가, 왜냐면 얘가 녹화 프로그램이 무슨 캠인데, 이게 숫자가 잘 안 올라가지 않으면은 녹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 10몇 분을 강의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위에 숫자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운드바가 이렇게 사운드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을 해야 돼서, 네, 잠깐 멈칫할 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쉬셨죠? 자, 그럼 우리 11번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아까 이어서 지금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예 9번, 10번, 11번, 그러니까 10번에서 11번 요 텀도 그냥 붙여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자, 그러면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자, 5문제 더 하죠. 뭐 조금 피곤하더라도. 자, 11번 문제 갑니다. 녹화가 숫자 잘 올라가고, 네, 좋아요. 소리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3개월 단위,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이렇게 탄력적, 즉 3개월 초과 6개월,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정답은 5번이래요. 5번 이겁니다. 이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 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단위기간보다 실질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짧아. 그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뭐뭐 전부에 대해서, 뭐 전부죠? 그
근로한 기간을 평균해서 일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네, 이거 외우셔야 되죠. 자, 다시 단위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 기간보다 근로한 기간이 짧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단위 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해서 일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 그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1조의 3. 근로한 기간이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 임금 정산 규정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12번. 야, 이거 12번도 답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12번 문제 볼게요.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야간 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죠? 네, 22시부터 다음날 06시. 밤 10시가 22시 맞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걸 야간 근로라고 해요. 야간 근로도 통상임금의 50%,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볼게요. 12번의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요 4번이 틀렸다. 이따가 볼게요. 사용자는 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이상. 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 아이고, 저 힘이 좀 세신 분이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하여. 자, 너 저리 가. 내가 할 거야. 이거죠. 네. 임금을 지급한, 야간 근로에 대해서 임금 지급하는 것 대신에 요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3번.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2번 그러면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동의 또는 인가가 아닙니다. 동의가 있고 동의 앤드 인가입니다. 다음 4번 왜 틀렸을까요?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입니다. 여성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간, 일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야, 이거 숫자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참 헷갈린다. 그쵸? 이걸 초과하는 야간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자, 그럼 볼게요. 자, 12번.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자 보세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 관련된 얘기네요. 야간 근로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휴일 근로의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 보면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야간 근로 시키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시간의 근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한 즉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시간의 근로 시키지 못하는 경우 1일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요거 짬뽕해서 혼동되게 낸 거잖아요. 그쵸? 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갑니다. 다음 5번 옳은 지문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임신 중의 여성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우리 법조문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3번이다. 모두 3번이니까 니은 디귿이네요. 니은 디귿, 즉 수상운송업 그리고 보건업이죠. 그러면 수상운송업, 보건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보면 친절하게 제가 법조문까지 딱 명시를 했어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라고 해서
통계법 뭐뭐뭐뭐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했다.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네요. 합의한 경우에는 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 12시간 연장근로가 기본인데 1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그리고 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기억은 왜 틀렸고 리을은 뭐가 틀렸을까요? 볼게요. 기억, 육상운송 및 이거 기억과 관련된 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인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뭐뭐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너는 아니야 빠져야지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이렇게 돼 있는데 영화업은 이게 운송 그리고 육상운송, 파이프라인 운송. 근데 영화업은 여기 들어가지가 않네요. 그쵸? 그리고 운송인데 특이한 건 보건업이지. 보건업이 영화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화업도 제외돼서. 그래서 요 니은, 티귿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넘어갑니다. 14번. 어이구야, 이거 뭐 법조문이 길다. 14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먼저 기가 팍 죽죠. 이게 너무 헷갈려. 그죠? 그래도 네, 뚫고 나가야 됩니다. 버티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1차 벽을 넘으셔야 2차 공부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힘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이 틀렸다. 그럼 나머지 2, 3, 4, 5는 올바르다. 뭐가 틀렸나 볼게요.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74조 제9항 본문에 보면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아시겠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의 소정 근로 시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그다음 2번. 사용자는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네요. 자, 그럼 볼게요. 네. 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이건 이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네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요 2번은 어쨌든 74조 1항이고 지금 제가 읽은 건 2항이에요. 요 2항은 뭐랑 관련됐냐면 요 3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번과 사용자는 만 42세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세요. 자, 74조 2항 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 이상 그리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유산, 사산 휴가의 청구 등 법 제74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러네요. 그 다음, 자, 잘 보세요. 이 법조문을 지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 1차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혼동될 수도 있어서 잘 보세요. 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항의 휴가를 청구하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령이 뭐냐? 대통령령으로 즉 법제
74조 제2항 전단에서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지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죠. 그러면 만 42세니까 올바른 질문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논리적으로. 다음 4번.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된다. 이거는 근기법 74조의 2 제1항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근기법 65조 1항. 펜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지문 설명이 좀 지저분해요. 네, 설명이 끝난 다음에 보시면 되게 죄송합니다. 되게 지저분하다. 깔끔하지 못하네. 하지만 요거 이제 설명할 때 좀 집중하실 수 있게끔 제가 팍팍팍 선두 긋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팍팍팍팍 선두 긋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우지 않고 그냥 갈 거예요. 갑니다. 15번. 야, 이거 15번 또 답이 없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보기 전에 해설 강의니까 15번의 답은 3번이다. 3번. 그럼 15번은 어떻게 물어봤냐?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그럼 3번이 옳지 않고 1번, 2번, 4번, 5번은 올바르다. 저는 이제 해설 강의니까 답을 먼저 보는 거고요. 네, 해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안배하기 위해서 시간 절약을 위해.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밑에 있는 거 이제 메모지 같은 걸로 아시죠? 이면지 같은 걸로 이렇게 안 보이게 안 비치게 싹 해설이랑 답을 가려놓고 이렇게 가리고서 문제 빨리 싹싹싹싹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답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그럼 좋아요. 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 사통합 법리를 2023년도 5월이죠. 전원합의체 판결로 작년에 폐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로자 집단이 집단적 동의권, 즉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면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유효하다. 그런데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예전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동의 안 받았어? 유효해. 그래도 유효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보는 경우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변경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인정이 되고 그리고 변필 명인께서 진지하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합리적 근거나 이유 없이 반대하더라. 아니 변필명인처럼 유명하신 분이 진지하게 설득하려고 노력했는데도 합근이 없이 반대했어? 이거 반대입니다. 반대. 글씨가 날아가지만 제 목소리가 제가 딕션이 좋다는 칭찬을 요즘 많이 들어요. 오늘은 좀 목이 갈라져서 그래. 반대입니다. 반대. 잘 알아들으실 수는 있으시죠? 자, 그럼 2번 갑니다. 2번.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 아니 근로자가 가진 집단적 동의권을 변경되는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그 취업규칙이 타당해. 그리고 합리성이 있어. 그렇다고 이 동의권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아시겠죠? 자, 무슨 의미인지 살짝 이해 가셨죠? 네, 3번. 이건 왜 틀렸을까?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적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럴까?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럴까? 자, 볼게요. 그럴까? 제 목소리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볼게요. 한편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누가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케이, 좋다.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질문 갑니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의권 남용 요 위에서 봤네요. 그쵸? 그 얘기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대법원 2023년 5월 11일 전원합의체 또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얘기네요. 네, 그 1번 지문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갑니다. 다시 5번 지문은 뭔가 볼게요. 5번 올바른 지문이죠. 좀 길다. 마지막 지문입니다. 오늘 설명에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쵸, 취업단체 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통해서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교섭이 타결되면. 그러나 취업규칙은 원칙적인 개념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규칙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의 한계를 설정한다. 뭐가?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그렇죠. 한계를 설정하고 헌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근로조건, 노사대 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다. 이 동의권은 그렇죠. 동의 절차니까 절차적 권리다. 그런데 이제 5번 지문 같은 경우가 헌법 32조 제3항 이거 헌법 32조 제3항이 맞나? 근로조건 노사대 등 결정의 원칙 이거는 좋은데 이게 근로기준법 4조에 있었나? 야, 이거 헷갈리는데. 이러다 보면 다른 지문에서도 또 헷갈리는 지문이 하나가 있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식은땀을 흘리게 되죠. 자, 어쨌든 오늘은 10문제 제가 좀 피곤하더라도 열심히 기다리실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강의 녹화를 문제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자,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걸리시면 요즘 오래 가요. 환절기. 그쵸.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꽃처럼 1시간 하루 살아내시고 이겨내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날은 반드시 온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